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지고 자진 사퇴, 문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행위다 일축하고 있죠. 안 그래도 꼬여있는 예산안 전국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른입니다. 예, 내부에서 조웅천 의원이 조국 수석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은 변함없는 의견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개인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네. 먼저 이제 이게 청와대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회의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가? 그건 좀 지나치다. 이건 야당 측의 이 정치 공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건 곤란하다. 조국 수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개혁의 일종의 아이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국 수석을 야당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 공격을 해왔거든요. 지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좀 무리한 이야기고, 또 지금까지 여당이 그렇게 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에 있다, 이런 생각해서 네네. 이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 조국 수석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논리적으로 봐도 이게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지만은 이 팀 내에서 한 사람이 했던 이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가지고 물러나라 하면은 과도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쭉 있는데 어디 파출소에서는 순경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석이 처한 입장은 그게 가중한 그런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직자가 이 경우에 두고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예, 지난 15일 의원께서 이 시간 출연하셨을 때 조국 수석 관련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인사 문제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사과해야 하고 인사 문제 책임지는 조국 수석 갈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야당의 전형적인 몽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야당의 주장이 단순히 정치행위다, 이렇게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이 일테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건 나올 때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풀려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죠. 네네. 그러나 아직은 개혁을 계속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간다는 것은 개혁을 중단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심하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 수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근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국 수석이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국민은 지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촛불 정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정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인데, 그건 국민들이 개혁을 하라, 이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전 정권의 잘못된 이 비리들 척결해내는 개혁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네네. 그래서 조국 수석을 불러내서 지금 개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 아닌데 아무런 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을 물러나라고 그런다면 개혁 중단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믿어달라는 SNS의 표현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떤 상황이라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경질 요구 공세가 계속 강화가 되면은 지지율이라든가 전국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이 부분에서는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터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건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부 그 패널들의 대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민정수석이 청와대 안에서야 활동하는 것이야 뭐 무관한 것이지만 SNS를 통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야 청와대 인물로서 사회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자기 역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겠고. 네네. 더군다나 자기 입장에서 민정수석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일 터이고 예. 그래서 그건 SNS에서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지율 여론조사를 봤을 때 하락세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민생경제 부분이 잘 안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러나 워낙 이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뭐 80%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는 모르게 다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미성경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남북 관계도 지금 시원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크게 발전될 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지지를 접음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경제 문제도 이게 결국은 커브를 그리지 않습니까? 하강점이 있으면 또 이 상승 국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지율도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있게 되면 또 다른 또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은 지금 이게 저희들은 바닥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은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상대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제법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국당 지지율도 원래는 한 30% 정도 되는 게 상식이죠.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이 촛불 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과 국민들의 실망이 커가지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인데 뭐 야당이 잘한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원래 사회 구성 조건으로 볼 때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일정 정도 한 30%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리얼미터 그리고 YTN의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7.7%가 응답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이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줄기 설명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벌금 내야 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지금 정기 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선거법 관련 부분은 뭐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왔거든요. 네네. 합의를 해왔는데 지금 야3당이 연동제를 내세우면서 뭐 심지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저는 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선거법과 예산을 연계해가지고 이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 선거법 관계와 예산은 별개 분리해서 민생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금 이 국회 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이고 그런데 이 선거법이 바뀔 수 있느냐 연동형을 우리 당이 받아라고 그러는데 야3당에서는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연동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한 60명, 70명을 늘려야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한 석도 늘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3당이 연동형제를 하고 싶으면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되겠으니까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국민 네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바란다는 이게 나와야 여론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지. 말로 연동형을 하자고 그러지만은 국민은 절대 다수가 절대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건데. 예, 예. 그 정수 안 늘리고 무슨 재간으로 연동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그 이제 우리가 연동제를 하면은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의석수가 표의 내용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각이죠. 하자 했는데 그러나 그건 전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국민 여론이 있으면 그 여론을 앞서갈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3당 입장에서는 연동제를 하자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 앞에서 국민 여러분 의석수를 60석 늘려야 되겠습니다. 70석 늘려야 되겠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여당인 우리들에게 되고 무조건 연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네네. 국민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의원님 연결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하신데 네.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한지요? 이 가능 여부를 떠나서 판단의 문제인데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와야 됩니다. 서울을. 네네. 연말 전에 오셔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유는 첫째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게 되면은 김정은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위상 네네. 또는 세계인들의 이미지 이런 게 저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이걸 전 세계에 심게 됩니다. 네. 한반도에 있는 남북 국민들에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진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 이미지를 싣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 관계를 풀어내야 되는데 네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위원장의 두 사람이 2차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오는 걸 보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또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가지고 북쪽은 물론이고 남쪽은 물론이고 북쪽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빨리 와야 1, 2월 달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도 쉽게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바로 오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